친구들 안녕. 잘 지냈어요? 오랜만에 방송하는 것 같아요. 주말 어떻게 지내고 있으세요?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냥 집에 있었는데 아까 일찍 방송할까 생각하다가 좀 피곤해가지고 그냥 누워있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글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일일이 이제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답을 달고 그러면 시간도 그렇고 그런 정신적인 에너지 부분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렇게 피곤해지더라고요. 또 머리 쓰면 많이 피곤해지기도 하잖아요. 또 예민하기도 해서 많은 부분들이 또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 머리 에너지를 많이 쓰면 배고파지기도 하고 피곤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나가는 에너지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많은 친구들이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그래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고 그렇지만 진짜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너랑 함께 하고 싶다 그런 말들을 해줄 때 너무나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은 아무한테나 받을 수 없는 귀한 마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잊지 않고 정말로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런 마음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그러면 그런 마음들을 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예의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딱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 그런 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제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나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그런 관계성 속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쉬운 접근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났을 때 행복한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말을 할 때 나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거의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이면 교류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상대한테 그렇게 어떤 상대심을 내면 이미 그런 게임에 진 것이다. 왜냐면 내가 그런 이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었을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저 사람을 이겨야겠다라는 상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투나 시기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이미 부글거리고 있어서 그거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진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상대방한테 그렇게 해도 상대도 다 알아차리니까 나와 상대의 만남 관계에서도 좋을 부분은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그런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돼요. 그냥 내가 가진 매력은 뭔가, 내가 가진 장점은 뭔가 그렇게 늘 내가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으면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인데 누구랑 비교가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랑도 비교할 그런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명품들도 몇 개는 복제품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이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들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로 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가면 되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마음들이다. 그런 부분들을 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했을 때 그런 행복 에너지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내 안에서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심장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따뜻해지면 심장 주변으로도 이렇게 따뜻한 피가 흐르고 또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사랑받았을 때 그렇게 이미 여러분 안에 긍정적이고 그런 사랑스러운 에너지들이 충만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이 빛날 텐데 왜 꼭 그렇게 역방향으로 가서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히고 또 상대의 마음도 불편하게 해서 만들어서 이런 관계들을 다 깨버리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면교류 하지 마세요. 이면교류 하는 건 내가 솔직하게 저 사람한테 말을 하면 내가 좀 못나 보이거나 비겁해 보이거나 그런 걸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모를까요? 100%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늘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면교류를 너무 많이 해요. 직장에서도 그랬고 이렇게 또 그 외에 좀 친하게 돼서 만나거나 친구이거나 그런 경우를 이렇게 마주할 때도 그런 표현들을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알아차릴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짓는 표정, 눈빛이나 어떤 얼굴 쓰는 근육이나 또 이런 손짓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색하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러면 코를 자꾸 만질 수도 있고 너무 불필요한 행동들을 막 하잖아요. 저 되게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눈빛이 나를 똑바로 마주하지 못하고 눈빛이 많이 흔들린다. 이런 것들은 자기 안에도 이미 양심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렇게 눈을 못 마주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자신감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상대방이랑 만났을 때는 두 눈을 응시하고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바라보고 이런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눈빛 속에서도 상대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온 세상이 다 잠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너무 많이 가슴이 아프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늘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공적인 삶을 살게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낯설기도 하고 사실 많이 불편하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사생활을 터치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가면 너무나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냥 조용히 살고 싶거든요. 저는 좀 조용한 걸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도 마음 공부, 그리고 또 제가 성장하는 것 제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배울 점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저의 생각 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깨뜨려서 저에게 지혜를 나눠주시고 또 제가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참 배울 게 많다. 그리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좀 더 배우면 좋겠다. 마음 그릇은 좀 더 어떻게 넓혀야겠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신 분들한테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도 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진짜 유아부터 그런 성적인 부분에 많이 노출이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성교육 동화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너무나 사랑해서 만났고 너는 우리한테 온 세상의 축복이다.
그래서 너는 정말로 귀한 사람이고 엄마 아빠는 네가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정말로 기다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려준다면 내가 정말로 사랑받은 존재구나.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너무 사랑했구나. 그래서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존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자존감이 있으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꼭 있잖아요. 늘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생에 있어서 고비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때마다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정말로 오뚜기처럼 이렇게 빨리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엄마 아빠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복하셔서 그런 사랑들을 아이들한테 100% 온전하게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건 정말로 대단한 거잖아요. 부모가 처음인데 아이들의 특성이나 기질도 다 다를 텐데, 이렇게 아이들이 남긴 거 먹고 아이들 위주로 차리고 나라는 자신은 점점 뒤로 가면서 아이들 중심으로 그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하면서 키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부모님들은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이왕 그렇게 또 고생하면서 키우니까 또 정말로 사랑스러운 아이,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고민이 되다 보니까 고민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또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도 힘든 고비들이 있었고, 저도 전생의 일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전생에 또 어변들을 지어놔서 저도 그런 어변이 정리되는 시간들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오히려 힘든 일들이 있으니까 더 고마워하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였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얼마나 많은 감사들을 받고 살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고, 또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드니까 그런 아픈 마음을 정말로 위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또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도 하고, 또 들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 어릴 때 얘기 와서 다 이야기하면 듣고 있다가 저는 편지로 또 답장으로 친구가 고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편지를 써주고 그랬었어요. 그런 게 좀 저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할 수 있으니까 또 힘든 부분을 겪어서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저는 그런 저에 대한 기준이 좀 엄격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떤 인연들이 정리가 됐는데 또 너무나 죽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았는데, 저의 어떤 나비가 되고 춤을 추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의 선택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그런 만남들에 대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도덕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또 높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제 상대방에서 다가오는 그런 면도 있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늘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먹으면서 그런 것들을 참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많이 고민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래, 꼭 어떤 제도권 안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냥 지금 남아있는 삶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내가 좀 그렇게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어떤 선택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관계는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추구하는 가치 그런 방향들과 맞지 않다고 느껴지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늘 저는 일관되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그런 부분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소통이 되는 부분에서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구나. 그리고 매번 또 그렇게 걸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냥 저는 어떤 부분도 그냥 가장 솔직하게 만날 수 있으면 우리가 이해가 다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분석적인 사람이라서 대화도 다 분석해 보거든요. 그러면 알겠더라고요. 알겠어서 나랑 다르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또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거나 그러면 또 안 되겠다. 내가 하는 것들이 원래 만나면 둘 다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어떤 제약 조건이 있으면 한계성을 띠고 있겠구나. 그런 부분도 많이 느껴졌고, 제가 여러분한테 늘 모든 면에서 배우고 지적인 면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그리고 또 제가 책을 읽어주고 이 작가의 그런 생각과 작가의 인성이 꼭 일치되는 지점은 아니니까 그런 명성과 인성적인 부분을 동일시해서 보지는 말아라,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작가의 생각은 작가의 생각이고 친구들은 작가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라고 또 다른 생각을 해서 작가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을 두 가지를 하면 더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확장된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력이 넓어지고, 그렇게 사고력들이 넓어지면 여러분들의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면 창의적인 부분들이 빛나요. 그러면 그런 창의적인 부분은 또 재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지적 재산권의 가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으로도 연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두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서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앞에 주어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순탄한 방향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꼈고 또 이렇게 세상과 마주했을 때 그 사람이라는 가치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 사람이라는 가치보다 그냥 사람이 어떤 그냥 상품처럼, 성의 도구처럼 제2의 수단처럼 여겨지는 이런 부분을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됐어요. 그래도 어른들은 뭐 살아온 삶도 있고 그렇게 어떤 기준들에 의해서 좀 판단하는 그런 판단력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자아 정체감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신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서지 않았는데, 그런 뭐 행위 중심의 그런 뭐 음란물을 보거나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접하게 된다면 그런 뭐 자극적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행위 자체니까 어떤 사랑의 감정이나 마음들이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접하기 전에 내 몸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상대방 몸도 지키고 보호하고 이런 교육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유롭게 사랑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요. 안전하게 사랑하고 책임감 있게 사랑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뭐 여자의 몸이나 남자의 몸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또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뭐 임신 중절 수술을 하게 된다거나 그러면 몸에
너무 그렇게 건강을 잃게 되는 부분이니까 또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야 되는데 일찍부터 그러면 그런 성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으면 몸을 다치니까 그런 부분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른들이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자한테도 그런 피임 기구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또 여자친구랑 사랑하더라도 여자친구의 몸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에는 꼭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이런 게 중요하다. 책임감은 사랑만에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말을 할 때는 가볍지 않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말과 행동은 쭉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신뢰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잠을 통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이미 마음 안에 있으면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의지하거나 그러면 그런 관계적인 부분이 좀 멀어지거나 떨어졌을 때 엄마를 잃어버린 것처럼 아프고 슬퍼하거나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흔들릴 정도로 그런 인식들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떨어져 있다고 해도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냥 나는 같이 사랑을 주고받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연결된 존재들이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마음에 담고 있으면 우리는 온 세상과 함께 소통할 수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시 어떤 경우로 인해서 떨어져 있거나 이별을 한다고 해도 잠이라는 수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이고 이런 부분은 흔들리지 않는 법칙과도 같은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미 소중하다고 여겨지고 있다면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 이런 관계들이 그런 마음들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끝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계속 어떤 기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구축이 되어 있는 관계들이고 그렇게 변함없이 그런 언행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다면 그거는 쭉 우리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지속되는 관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엄마, 아빠, 친구들이 잠시 여행을 가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움으로 남기도 하고 정말로 그 사람이 나한테 남겨줬던 그런 사랑과 추억들은 우리 가슴에 남아서 계속 빛나고 있을 거니까 그런 건 슬픈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만나게 되면 더 좋겠죠. 우리가 직접 만나서 안을 수 있고 그리고 머리도 쓰다듬어 줄 수 있고 볼도 만질 수 있고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으로 나누는 그런 따뜻한 온기의 느낌들을 교류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친밀도 형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게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안아줬을 때 위로가 필요했을 때 정말로 사랑한다고 느꼈을 때 안아주는 그런 느낌들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감정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같은 하늘 아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나이를 떠나서 우리가 언제 이별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갑작스러운 사고들을 통해서 또 어떤 병들이 찾아오거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별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도 평소에 많이 해놔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슬프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고 한 분 한 분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 또 제가 전하고자 했던 어떤 좋은 가치들, 사랑들, 이런 부분들은 사랑스럽고 귀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속에 잘 심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먼저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더라도 잠깐 이별하는 게 슬프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영원히 남아있을 그런 마음들을 나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육신은 죽어서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자연으로 흩어질 몸들이지만 우리의 영혼들은 영원하고, 또 어떤 말과 행동들, 정신적인 가치들을 교감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영혼들의 서로 울림이 되고 교감이 되는 자극들을 남긴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생으로도 선연으로 만나게 될 것이니까 이번 생도 만나서 좋았고 다음 생도 또 만날 거니까 이번 생도 행복하게 살고 다음 생도 행복하게 기약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어떨까,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과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관계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잘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표현 방법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아서 여러분을 특별히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늘 살아오던 습관, 말투, 또 늘 그렇게 어떤 부정적인 패턴으로 말을 뱉고 이면 교류를 쭉 해온 게 40년, 60년, 7, 80년 이렇게 그런 세월들을 보냈을 때, 또 그러면 이미 그런 형성된 인지 체계가 그렇게 굳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런 체계라는 한계 상황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소통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내가 쉽게 낄 수 없는 부분이 업의 습관이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사람이 만났을 때는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존중과 배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가 지켜주고, 어떤 사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침범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그런 부분은 나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엄마나 가족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은 터치하면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켜줘야 되는 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사랑한다고 가족들이 너무 그렇게 구속하려고 하고, 생각한다고 잔소리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가 상해서 평생 안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더 위험한 사건으로 발생하고, 이런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의와 존중, 이런 거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지키는 게 우리의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만들고, 서로가 각자의 그런 영역을 지키고 유지하면서 더 건전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대화에는 품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지적인 성장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대화 자체에도 그리고 그런 행동에도 그런 품격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할 때는 대화를 할수록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니까 참 이 사람의 품격이 느껴진다.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니까 소재거리도 다양하고 점점 빠져드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좀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지니고 있는 매력들이 너무 많지만 대화의 그런 기술이나 또 그런 내가 대화를 좀 품격 있게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좀 더 내가 품위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보통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관계적인 부분에서 더 대화하고 싶지 않다. 이런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로가 윈윈인 관계가 좋은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행복하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배려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만남들이 아니면 이렇게 만남을 이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나거나 그럴 때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 여러분을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을 어떤 대화를 나눌 때도 여러분을 존중하는 그런 대화의 방법들을 선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어떤 친구가 삶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줬는데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저는 여러분의 삶이 우선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나에게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의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언어들 또 다른 생각으로 그렇게 나의 삶이나 나의 어떤 사생활이나 그런 부분에서 제약을 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부분은 불편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아닌 부분에 있어서 참고 다 괜찮다고 하지만 정말은 괜찮지가 않아서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비열하고 졸렬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정당당하게 그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 불편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어떤 순간에도 전공법이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투명한 사람이 좋잖아요. 자꾸 말을 하는데 듣고 보고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기분 나빠지는 말이라던가 의도가 있는 말이라던가 이렇게 느껴지는 말은 만나도 찜찜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계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좋아하지 않는 거는 거짓말하거나 이면교류하거나 늘 대화의 중심이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은 좀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늘 일관적이게 말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고 다른 거는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다 다른 생각을 가졌고 다른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그런 각자가 지닌 다양성들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런 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쭉 일관적이게 말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개선이 안 되면 크게 매력적이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금방금방 몇십 년이 흘러서 그렇게
갈 텐데요. 이렇게 영화처럼 아름다운 세상에서 또 꿈 같은 이런 세상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만나야 되는 그런 관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 관계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뭐 기브 앤 테이크 이렇게 꼭 내가 주는 만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만나면 편안하고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를 해주는구나. 내가 참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 이런 느낌들이 오고 가는 관계들, 그리고 나를 정말로 그렇게 사랑스럽게 대하는 그런 관계들과 만나고 사랑을 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남이나 사랑하고 이러는 게 사회복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런 마인드로 어떤 인연을 시작을 했다가 저의 인생의 어떤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소모적으로 흘러보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렇게 낭비되는 삶은 아까운 시간들이잖아요. 그 시간들이 있으면 충분히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좋은 것들을 배우고 더 성장하고 그렇게 또 더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나가고 이런 게 더 중요했을 그런 시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안목을 가져야 된다. 사람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또 덕을 지녀야 그렇게 좋은 친구가 와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좋은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내가 자존감이 낮고 자격지심이 많아 그러면 나보다 잘하는 어떤 상대방한테 자꾸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안에서부터 꾸물꾸물 올라오니까 그 사람을 온전하게 100%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런 부분을 다 알아차리겠죠. 그러면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겠는가,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내가 자꾸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늘 사랑을 말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인생으로서 또 어떤 부분은 내가 사회에 기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들을 다른 사람들과 반드시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같이 살아가려고 하고, 누가 슬퍼하면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살며시 다가가서 안아줄 수도 있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힘들었지 그렇게 아무 말 안 하고 그렇게 기댈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힘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잠깐 힘든 어떤 시기에는 기댔다가 또 다시 힘을 내서 다른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많이 사랑하고 서로서로 응원하고 용기를 주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여러분 존재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잠깐 그렇게 이별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그렇게 담겨 있다면 헤어지는 게 아니고 늘 마음에 살아있는 거니까 너무나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내가 나의 존재 가치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속상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두통약을 먹으면서 저라면 저 혼자만의 일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그런 선택들을 하면서 너무 괴로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
불편하고 좀 짜증스러운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너무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 그러면 또 제가 제 입장만 생각하고 이럴 수가 없어서 또 자꾸 친구들이 슬퍼하는 걸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니까 저라는 개인으로서 최상의 선택이 아닌 선택들을 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선택들은 제가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행복하지 않은 선택들을 했을 때 제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그런 100%의 그런 사랑의 에너지들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저는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감내하고 내가 좀 싫은 부분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관계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관계들을 했을 때는 특별히 행복하다거나 기쁘다거나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떤 관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면 또 제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인 면에서 손실을 당하거나 신체적인 면에서도 그런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면 너무 마이너스적인 에너지, 소모적인 에너지만 얻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소모적인 에너지들로 여러분들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늘 마음을 닦으려고 법문을 듣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물론 같이 들어서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데 의의를 더 두고 있어요. 왜냐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제가 300배 절을 하고 그런 것도 친구들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게 친구들을 위한 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웃고 행복한 걸 보는 게 제가 또 행복하니까 우리가 그냥 나라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마음을 주시고 계셔서 제 몸도 제 개인의 몸이 아니고 저의 생각과 마음도 제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또 밥을 귀찮아서 안 챙겨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잘 안 챙겨 먹으면 여러분이 또 걱정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더 챙겨 먹으려고 하기도 해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사랑들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혼자인 것 같아도 절대 혼자가 아닌 게 여러분이 하는 한 생각, 여러분이 가진 마음들이 너무나 귀한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들을 가졌을 때 여러분의 주변을 얼마나 밝게 할 수 있을지, 온 세상을 밝게 만들지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이지만 이 우주 전체를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태어났으면 속 좁게 간장종지만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마음그릇을 정말로 키워서 온 세상을 품고 또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그런 인재들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능력들을 그런 잠재력들을 개발을 해서 전 세계로 나가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성교육, 인성교육, 경제교육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교육들이 유학이 이때부터 자리를 잡아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다 포괄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전인적인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는 인재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정책들을 시행할 때도 멀리 바라보고 내가 나의 후손들까지 생각하는 정책들을
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 생은 죽지만 다음 생에 또 새 몸을 받아서 태어나면 우리가 우리의 후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를 위하는 길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교육은 원래 그렇게 단기적으로 있는 부분들에 통폐합되는 이런 시스템 말고 정말로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교육들이 필요한 것 같고, 알고 보면은 교육이 너무나 주입식이고 그래서 그런 입시 위주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영민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데 그런 주입식 교육들이 아이들이 가진 창의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많이 자연과 뛰어놀고 또 아이들과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서로 그런 교감과 호흡들을 통해서 그런 게임의 규칙이나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우정들 지켜야 되는,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법칙들을 많이 배우게 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그런 감정들에 대한 소통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유아기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 감정카드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런 감정을 가르치고 또 내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를 알면 상대의 감정들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만나보면 감정에 대한 그런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존중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슬프고 내가 아프면 상대도 슬프고 아파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졌다. 나는 이럴 때 슬프고 아팠다. 그러면 상대도 이럴 때 슬프고 아플 것이다. 이런 나의 입장과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어서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그런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또 그런 국회의원들이 하시는 부분들을 볼 때도 너무 무례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부터 다 뉴스를 보고 시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른으로서 국민들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내가 좀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 있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당의 어떤 이득적인 측면이나 나의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공인으로서 그런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온갖 비리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당장에 보면 잠깐 얻어지는 것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비리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내가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이뤄놓은 나의 명예들이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예를 잃은 그런 권력과 부가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되는가,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명예롭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내 자녀들한테도 떳떳하고 가족들한테도 떳떳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딱 심지가 굳어서 정정당당하게 말하면 저 사람 참 매력있다. 저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좀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은 참 충직한 분이라서 반드시 계셔야 되는 분이다.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한테도 그런 믿음들을 주고 나의 양심과 그런 가치관들을 특별히 그렇게 어긋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위배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나의 본분과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도 책임감 있게 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들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게 세계화 시대라서 뉴스로 다 나가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본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속이고 그렇게 해도 나의 양심과 진리, 하늘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늘을 손으로 가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나를 점검하고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노력을 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가, 존중하고 있는가, 이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을 위로하고 달래주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건 어떠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좀 더 따뜻한 온기로 그렇게 서로를 안아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이렇게 나라 운영을 하는 면에서는 일어나면 되지 않을 부분이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온 국민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서로서로 추운 날에 따뜻한 것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다, 우리는 하나다, 그렇게 따뜻함을 느꼈잖아요. 그리고 이런 연대의 고리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래서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게 쭉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좀 더 어떤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서 웅크리고 있었던 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유대감을 느꼈다, 또 조금 더 드러내지 않고 살았던 그런 직업군을 가졌을지라도 당당하게 그렇게 나와서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의견을 내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의견이라도 우리가 그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너는 그런 의견을 가졌어, 나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나도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런 건 어때라고 권유하거나 청유하면서 그렇게 함께 더 좋은 안들을 내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정책적인 부분에서 또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부분에서는 현수막으로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훌륭한 정책으로 정당하게 승부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폄하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냈을 때 더 나은 정책으로 하고 그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국민들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런 하늘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국민의 대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내가 책임자라면 어떤 잘못한 부분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면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부하들, 너무 많은 부하들, 그리고 그 부하들의 가족들, 그런 부분들의 삶과 생계까지도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대통령일지라도, 또 어떤 기업의 대표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직원들의 생계만 책임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관련이 돼 있잖아요. 직원들의 가족, 친척들 모두 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서로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온 세상에 두고 있으면 온 세상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런 방향을 어떻게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펼쳐 나가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은 그냥 존재 자체로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여러분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 이제 또 책 읽어드릴게요. 틈 읽어드릴게요. 불변하는 끈을 찾아라. 끈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명상가들이 해야 할 일이다. 세상은 유유히 흐르는 강과 같다. 하지만 그 흐름의 이면에는 변화와 요동이 숨어 있다. 이렇듯 거기에는 필시 모든 것을 하나로 잇는 법칙이 숨어 있다.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것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의 중심이 없으면 어떠한 움직임도 불가능하다. 불변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변화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릴 테니 삶은 화관과도 같다. 비록 그대는 그 끈을 보지는 못하지만 거기에는 분명 꽃들을 꿰어놓은 끈이 들어있다. 그 끈이 없으면 꽃들이 하나하나 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꽃더미는 화관이 아니다. 그리고 존재계는 덩어리가 아니라 잘 짜여진 하나의 틀로 이루어져 있다. 비록 존재계 하나하나는 변화하지만 거기에는 그 모든 것들을 뒤에서 관장하는 불변의 우주 법칙이 있다. 그리고 그 우주 법칙을 궁극의 신, 무한의 신, 불변의 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끈을 찾는 것이 바로 명상가들이 해야 할 일이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꽃들에게 지나치게 매혹되어 끈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삶을 지탱하는 어떤 영속적인 의미나 가치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간다. 이들은 삶을 지탱하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부질없다. 오늘 그들이 이룬 것은 내일이면 덧없이 사라지고 만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거나 종이배를 띄우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나 가치를 추구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두려움을 수용하는 것도 용기이다. 용기를 가져라. 그대는 이와 같은 지극히 에고이스트적인 관념에 길들여져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공포를 모르고서 어떻게 지성인이 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고 또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 삶이란 인간이 두려워해야 하는 바로 그런 것이다. 따라서 두려움 없는 사람은 용맹으로 두려움을 없애는 자가 아니다. 소위 용기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두려움을 억누르는 그런 사람들이며 그들은 결코 진정으로 두려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진정 용기 있는 자는 자신의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것은 호기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삶을 있는 그대로 보고 공포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자각하는 것이다. 두려움을 수용하라. 문제는 그대가 공포를 거부할 때 생긴다. 그대는 용감해야 한다. 용감해야 한다는 지극히 에고 중심적인 관념에 길들여져 있다. 그러나 공포를 모르고서 어떻게 지성인이 될 수 있겠는가? 살아가는 동안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대가 갖는 두려움의 90%는 단지 상상에 불과하다. 나머지 10%가 바로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진정한 공포이다. 더 반응하고 더 예민하고 더 경계심을 가져라. 그때야 비로소 그대는 두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의 두려움이 성장의 디딤돌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작고 평범한 일들은 말로 할 수 있지만
가슴 벅찬 일들은 말로 표현될 수 없다. 어떤 본질적인 것을 담아내기에 있어 말이 너무 옹색하고 협소한 탓이다. 말은 실용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나날들을 자잘한 일상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일상을 초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말이 적당하지가 않다. 기도를 표현하는 데는 말이 전혀 필요 없다. 모든 위대한 것은 언어를 초월한다. 그리고 그대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대는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른 것이다. 그때부터 삶은 숭고한 아름다움, 위대한 사랑, 가슴 벅찬 기쁨, 멋진 축제들로 가득해진다. 아무도 내일을 모른다. 존재에는 계획이라는 것이 없다. 계획되어 있지 않은 삶이야말로 무한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그 앞에는 항상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다. 미래는 똑같은 일들이 재현되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항상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당연하게 여길 수가 없다.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삶을 산다. 여기서 세속적인 삶이란 7시에 일어나 7시 40분에 식사를 한 뒤 8시에 지하철을 타고 일터로 갔다가 7시 30분에 집으로 돌아온 뒤 TV를 보고 저녁을 먹고 잠이 드는 그런 삶을 말한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따라서 놀랄 일은 하나도 없다. 미래는 그저 과거의 반복된 연속일 뿐이다. 자연히 놀라움도 공포도 없다. 그런 일들을 수차례 반복하다 보니 그대는 거기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다. 하루하루가 똑같을 뿐이다. 새로운 일은 공포를 일으킨다. 아무도 미래를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일은 언제나 가슴 떨림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 하지만 바로 이런 전율과 모험 속에 살 때 삶이 생기와 활력으로 넘칠 수 있다. 삶은 작은 기쁨들로 이루어져 있다. 기쁨은 모든 공포의 해독제이다. 공포는 그대가 삶을 즐기지 않을 때 찾아온다. 만일 그대가 삶을 즐기게 되면 공포 또한 그대를 떠날 것이다. 가급적 더 많이 즐거워하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춤추고 더 많이 노래 불러라. 그대가 명랑할수록 일상의 사소한 일에도 더욱 열정적이게 된다. 삶은 작은 일들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그 작은 일들에 기뻐할 수 있다면 삶 전체가 엄청난 축복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길 기다리지 말라. 그것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위대한 일은 일어난다. 그때라 함은 그대가 작고 소박한 일상적인 것들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기와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열정을 가질 때이다. 그대가 축적한 그런 작은 것들이 돌연 환희로 폭발하는 위대한 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 하지만 그 폭발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다만 우리는 해변의 조약돌을 계속 모을 뿐이다. 그렇게 모은 조약돌이 전체가 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그것은 하나의 조약돌에 불과하지만 조약돌 전체가 모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된다. 이것이 삶이 일으키는 기적이다. 세상에는 언제나 크고 놀라운 일만 기다리다 정작 그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일들을 통해 일어난다.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목욕을 하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가만히 홀로 앉아 하늘을 보거나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통해 일어난다. 이 작은 일들이 삶을 채우는 성분들이다. 그걸 왜 모르는가? 여기까지 읽을게요. 소년이 온다 읽어드릴게요. 이름만 걸어놓고 얼굴도 한 번 안 비쳤던 요족회에 처음 나간 것은 부회장이라는 엄마가 돌린 전화를 받고서였다. 였다이. 그 군인 대통령이 온다고 그 살인자가 여기로 온다고 해서 내 피가 아직 안 말랐는데 안 그래도 잠을 깊이 못 들고 뒤척이는 날들 뿐이었지만은 그날부터 새로 잠을 못 잤다이. 내 아버지도 잠을 못 자더라마는
평생 병치레만 하는 순한 양반이라 억지로 떼어놓고 혼자 유족회에 갔다이. 처음 보는 엄마들하고 인사를 하고 쌀집을 하는 회장내에서 밤 늦도록 현수막하고 피켓을 만들고 모자란 것은 각자 집에 가서 더 만들어 오기로 하고 헤어졌다이. 헤어질 적에 손을 잡는 뒤 그 차갑던 살, 아무것도 속에 없는 허즈비 같은 손을 맞잡고 허즈비 같은 등을 서로 문지름으로 얼굴을 들여봤다이. 얼굴 속에도 아무것도 없고 눈 속에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 내일 보자는 인사를 했다이. 무섭지 않았어야. 죽어도 좋다는 마음인데 무서울 것이 어디 있겠냐. 다같이 소복을 입고 그 살인자가 탄 승용차를 오기를 기다렸다이. 정말로 아침 일찍 그놈이 나타났다이. 소리를 맞춰서 구호를 외치려던 계획은 엉망이 됐다이. 다들 울부짖고 졸도하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소복은 찢어졌다이. 현수막은 펼쳤다가 바로 뺏겼다이. 경찰서에 다같이 끌려가 넋을 잃고 앉아있는데 우리하고 다른 곳에서 시위하기로 했던 부상자회 청년들이 잡혀 들어왔다이. 한 청년이 갑자기 울면서 소리쳤다이. 엄마들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엄마들이 무슨 죄를 지었어? 그 순간 내 머릿속이 멍해졌어야. 하얗게 온 세상이 하얗게 보였어야. 찢어진 소복 치마를 걷고 탁자 위로 올라갔다이. 더듬더듬 조그만 소리로 중얼거렸어야. 맞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가. 날개가 달린 것 같이 형사들 책상 위를 공중공중 건너갔다이. 벽에 걸린 살인자 사진을 끌어내렸다이. 밟아 부순 게 발에 유리가 바뀌었다이. 눈물이 흐르는지도 피가 튀는지도 몰랐다이. 발에서 피가 솟은 게 형사들이 나를 병원으로 싣고 가더러야. 네 아버지가 연락받고 응급실로 왔어야. 의사하고 간호사가 내 발바닥을 갈라서 유리 조각을 뽑고 공대를 감는 뒤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부탁했다이. 집에 좀 댕겨오소. 어젯밤에 만들어 놓고 안 가져온 현수막 하나가 농 속에 있어. 그날 해질녘에 너희 아버지 어깨를 짚고 절름절름 옥상에 올라갔다이. 난간에 기대서서 현수막을 길게 내리고 소리 질렀다이. 내 아들을 살려내라. 살인마 전두환을 찢겨 죽이자. 정수리까지 피가 뜨거워지게 소리 질렀다이. 경찰들이 비상 계단으로 올라올 때까지 나를 들쳐매고서 입원실 침대에 던져놓을 때까지 그렇게 소리 질렀다이.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그렇게 만나 싸웠다이. 헤어질 적마다 엄마들끼리 서로 손을 잡고 어깨를 쓸고 눈을 들여다봄수로 다시 보자고 약속을 했다이. 없는 살림에 출연을 해서 전세 버스를 맞추고 서울 집회에도 올라갔다이. 한 번은 모진 놈들이 우리 버스 안에 사과탄을 던져 넣어서 한 엄마가 숨을 못 쉬고 쓰러졌어야. 모두 다 잡혀 전경차에 실려갔을 적에 그놈들은 한적한 국도변에 한 사람 떨어뜨려 놓고 한참 가다 또 한 사람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우리들을 다 흩어 놓았어야. 나는 지리도 모르는 갓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다잉. 다시 우리들이 모여서 서로 등을 문지를 때까지 추위에 펄해진 입술들을 들여다볼 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듬해 너희 아버지가 병을 얻어 약속을 못 지켰어야. 겨울에 임종할 땐 약속했다잉. 이 지옥에 나만 남겨놓고 가는 것이 하지만 죽은 다음은 세상을 나는 모른 게 거기서 만나고 헤어지는지 얼굴이 있고 목소리가 있는지 반갑고 서러운 마음이 있는지 모른 게 네 아버지 잃은 것을 가엾어해야 하는지 부러워야 하는지 어떻게 내가 알았겠냐. 그저 겨울이 지나간 게 봄이 오더만은 봄이 오면 늘 그랬듯이 나는 다시 미치고 여름이면 지쳐서 시름시름 앓다가 가을에 겨우 숨을 쉬었다이. 그러다 겨울에는 삭신이 얼었다이.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 다시 와도 땀이 안 나도록 뼛속까지 심장까지 차가워졌다이. 어쩌구나. 내가 30살에 막둥이 너를 낳았는데 나는 타고나기를 왼쪽 젖꼭지 모양이 이상해서 내 형들은 잘 나오는 오른쪽 젖만 빨았는데 내 왼쪽 젖은 퉁퉁 붓기만 하고 애기들이 빨지 않아서 부드러운 오른쪽 젖하고 딴판으로 단단해져 버렸는데 그렇게 흉한 짝젖으로 여러 해를 살았는데
하지만 너는 달랐는데 왼쪽 젖을 물리면 물리는 대로 이상하게 생긴 젖꼭지를 순하게 빨아주었는데 그래서 두 젖이 똑같이 보드랍게 늘어졌는데 어쩌거나 젖먹이 쪽에 너는 유난히 방긋 웃기를 잘했는데 향긋한 노란 똥을 배 기저귀에 누웠는데 어린 짐승같이 네 발로 기어댕기고 아무거나 입속에 집어넣었는데 그러다 열이 나면 얼굴이 푸래지고 경기를 함수로 시큼한 젖을 내 가슴에다 토했는데 어쩌거나 젖을 뗄 적에 너는 손톱이 종이맹기로 얇아질 때까지 엄지손가락을 빨았는데 온나 이리 온나 손뼉치는 내 앞으로 한 발, 두 발 걸음마를 떼었는데 웃음을 물고 7걸음을 걸어 나한테 안겼는데 8살 묵었을 때 내가 그랬는데 난 여름은 싫지만 여름밤이 좋아. 아무것도 아닌 그 말이 듣기 좋아서 나는 내가 시인이 될라는가 속으로 생각했는데 여름밤 마당 평상에서 네 아버지하고 삼형제하고 같이 수박을 먹을 적에 입가에 묻은 끈끈하고 다디단 수박물을 내가 혀로 더듬어 핥을 적에 내 중학교 학생증에서 사진만 오려갖고 지갑 속에 넣어놨다이 낮이나 밤이나 텅 빈 집이지만은 아무도 찾아올 일 없는 새벽에 하얀 습자지로 여러 번 접어 싸놓은 내 얼굴을 펼쳐본다이 아무도 엿들을 사람이 없지만은 가만 부른다이 동호야 가을비가 지나가서 하늘이 유난히 맑은 날엔 잠바 속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무릎을 지품수로 절름절름 천변으로 내려간다이 코스모스가 색깔별로 피어있는 길 동그랗게 떠리를 틀고 죽은 지렁이들의 쇠파리가 꿰는 길을 싸묵싸묵 걷는다이 내가 6살, 7살 묵었을 적에 한시도 가만히 안 있을 적에 네 형들이 다 학교에 가버리면 너는 심심해서 어쩔 줄을 몰랐지.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네 아버지가 있는 가게까지 날마다 천변길로 걸어갔지. 나무 그늘이 햇빛을 가리는 것을 너는 싫어했지. 조그만 것이 힘도 쉬고 고집도 쉬어서 힘껏 내 손목을 밝은 쪽으로 끌었지. 수치 적고 가늘디 가는 머리카락 속가장 땀이 나서 반짝반짝 함수로 아픈 것매니로 쌕쌕 숨을 몰아쉼수로 엄마 저쪽으로 가. 기왕이면 햇빛 있는 대로. 못 이기는 척 나는 한없이 내 손에 끌려 걸어갔지. 엄마 저기 밝은 데는 꽃도 많이 폈네. 왜 캄캄한 데로 가. 저쪽으로 가. 꽃 핀 쪽으로. 여기까지 읽을게요. 하루 한 장 삶에 새기는 논어 읽어드릴게요. 마음의 중심을 잃으면 쉽게 미혹된다. 자장이 덕을 높이고 의욕을 가려낼 방법을 묻자 공자가 말했다. 충과 신을 기본으로 하여 행동이 의에 부합되게 하는 것이 덕을 높이는 것이다.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살기를 바라다가도 미워할 때는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기 마련인데 이미 그 사람이 살기를 바랐는데 또 다시 죽기를 바라는 것이 미혹하는 것이다. 미혹하다는 것은 진실로 풍요롭게 하지도 못하고 또한 단지 기이하게 될 뿐이다. 자장이 덕을 높이는 숭덕과 미혹을 분별하는 변옥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안현 제21장에도 번지가 모 아래에서 공자를 모시고 논일 때 덕을 높이고 미혹됨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 감히 여쭙겠습니다 라고 묻는 내용이 있다. 그러자 공자는 일을 먼저 하고 이득을 나중에 얻는 것이 덕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때의 분노 때문에 자신을 잊고 그 화가 부모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미혹됨이 아니겠는가? 라고 대답했다. 번지는 학문을 추구하였으나 거칠고 소박하며 도량이 좁은 면이 있었다. 그래서 공자는 번지에게는 덕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익보다 의로움의 기준을 맞추어 이익을 얻을 생각으로 조급하게 일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또 미혹을 분별하는 방법으로는 한순간의 분노로 자신을 망치고 그 화가 부모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뒷일까지 생각하는 신중함으로 작은 분노도 잘 다스리라고 말했다.
반면 자장은 잘생긴 외모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을 갖고 있어 매우 외향적이고 적극적이었으며 성공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자장에게는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은 의를 따르는 것이 덕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혹에 대해서는 감정이 때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예로 들며 감정을 이성으로 다잡아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미혹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며 어떤 기준이 없이 왔다 갔다 하고 갈팡질팡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감정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지만 삶에서 감정에 기대어 행동하면 많은 것을 그르치게 된다. 공자가 말한 것처럼 한순간에 작은 분노를 참지 못하면 그 화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남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는 자신의 감정 조절은 매우 중요하다. 조직이나 직장에서 기준이 없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만약 직장의 상사가 이러하면 부하 직원들은 괴롭고 견디기 힘들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고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욕심과 탐욕이 작용하면 인간의 이성이 쉽게 마비되어 미혹되고 만다. 인간의 역사에서 십자군 전쟁은 가장 추악한 전쟁으로 꼽힌다. 십자군 전쟁은 11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 약 200여 년간 8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당시 이슬람 세력의 영역에 있던 예루살렘의 지배권을 둘러싼 서유럽 기독교 국가들과 이슬람 국가들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신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신의 뜻을 빙자한 종교적 광기와 탐욕이 자리잡고 있었다. 또한 이 전쟁을 통해 기득권 세력의 권력 다툼과 폭행의 자행으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백성이 학살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다. 이 전쟁은 인간의 역사에서 탐욕과 광기가 어떠한 비극을 불러오는지 잘 보여주는 반면 교사 중의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탐욕과 광기로 인한 전쟁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인간은 원래 이성과 논리보다는 감정과 감성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 존재다. 따라서 이익에 현혹되고 감정에 쉽게 휩쓸려 미혹되지 않도록 평정심을 유지하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공과 실패는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공자가 말했다. 산을 쌓는 것에 비유하자면 마지막 흙 한 삼태기를 쏟아붓지 않아 산을 이루지 못하고 중재한 것도 내가 중재한 것이며 땅을 평평하게 다지는 것에 비유하자면 흙 한 삼태기를 부었더라도 진전이 있었다면 내가 나아간 것이다. 공자는 학문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나아가지 않고 중지해 완성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며 또 지속적으로 노력해 작은 진전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나아간 것으로 그것을 선택한 것도 나 자신이라고 말한다. 멈춤과 나아감은 모두 자신에게 달린 것이지 남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일에서의 성취든 학문에서의 성취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출발선에서 시작해 결승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공자가 말한 마지막 흙 한 삼태기를 쏟아붓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 한 걸음까지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의 포로가 되었던 독일인 클레멘스 포렐이 10여 년에 걸친 사투를 통해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독일 육군 중위 클레멘스는 소련의 포로가 되어 강제 수용소인 굴라크에 수용된다. 그는 중간에 탈주를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독일인 의사의 도움으로 끝내 탈출에 성공한다. 그는 시베리아 벌판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한 유대인의 도움으로 국경을 넘어 소련 영토를 지나 이란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그를 추격하던 수용소 소장 카바네프가 이미 소련 이란 국경에 먼저 도착해서
그를 스파이로 제보해 이란에서 사형 판결을 받는다. 하지만 이란 고위 관료 도움으로 현지에 있던 독일 삼촌의 도움을 받아 10년 만에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간다. 그는 가족을 생각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마지막 한 걸음까지는 비록 영화이지만 우리 삶도 이와 마찬가지다. 큰 꿈을 안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학교를 졸업하면 경쟁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회에서 치러지는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좌절을 맛보며 처음의 열정과 꿈을 잃게 된다. 영화에서 클레멘스 포렐이 10년 만에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목표를 향해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절망감과 고통스러움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했다면 중간중간 만나게 되는 조력자들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생명을 잃거나 평생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영화에서처럼 우리 삶에서의 기회는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의 다음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넘어서면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의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마침내 성공의 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자의 말처럼 나아가고 중지하는 선택과 판단은 모두 우리 자신의 몫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또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행복한 하루 보내셨어요? 주말이라 좀 휴식도 취하고 잘 쉬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라도 고생 많으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나 오늘 좀 고생 많았다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시고 이렇게 꼭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힘든 나날을 살았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고생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자신한테 말해주고 또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사랑한다 고맙다 이렇게 늘 내가 나 스스로를 다독다독거리고 또 내가 어떤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도 어른으로 성장시켜서 좀 더 품격 있게 그렇게 정말로 내가 나한테 사랑을 많이 줘서 나 스스로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런 사랑들이 밖으로 넘쳐나서 여러분들의 아우라가 되고 또 그런 멋진 아우라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고 싶어서 왔고 100만 번 뽀뽀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오늘도 많이 추웠죠. 바람이 좀 많이 차더라고요. 이렇게 눈길이나 이렇게 안 녹아있는 길 다닐 때는 꼭 아이젠 신고 다니세요. 산책하러 이렇게 산에 갔는데 눈길을 가니까 너무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빗달길인데 내려올 때마다 막 엄마야 엄마야 소리 지르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젠 꼭 신고 그렇게 넘어져서 많이 다치거나 그러면 위험하니까 특히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뼈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조심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어쨌거나 여러분의 건강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늘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 어떤 우리가 너무 자극적인 부분들을 접하게 되면 우리의 그런 뇌리 영상에 많이 남게 되니까 너무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영화나 이런 부분들은 좀 보지 않고 그래도 우리 정서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 마음들을 그렇게 좀 순환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영화들, 아름다운 내 마음을 좀 풍요롭게 하는 영상들 또 어떤 우리가 또 살아가는 데는 그런 자기 개발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 개발 관련된 그런 멘토들 있잖아요. 토니 로빈스라던가 아니면 자기 개발사의 시초인 나폴레온 힐이라던가
오프라 윈프리라던가 그런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또 시크릿도 얇잖아요, 책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늘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고 가장 좋은 게 여러분들이 늘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감정을 유지하시고 늘 많이 웃고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쓰는 단어에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긍정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단어들을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단어를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랑해 라고 말을 하면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이 내면에서도 솟아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아름다운 표정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아, 저 사람 참 예쁜 표정을 가지고 있다. 참 저 사람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배려를 참 잘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 이런 것들은 다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그렇게 마음을 닦으려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계속 제가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할 때도 대화에도 품격이 있으니까 늘 더 노력하고 책을 읽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영상들을 찾아서 이렇게 늘 여러분이 지적 재산권들을 계속 충전을 하면 평생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갈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그림도 너무 잘 그리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또 그런 뭐 재치도 있고 또 느끼는 그런 감정들도 되게 섬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가진 잠재력들의 그 총합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인생에 관심 기울이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면 우리가 내 인생을 잘 살아가면 또 다른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마주하게 되면 내가 또 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 잘 서 있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잘 어우러지고 화합하고 이렇게 늘 상생의 방향으로 내가 감으로써 그 주변이 밝아지고 내가 그 무리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던진 유머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내가 나눈 말로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마다 좋지 않은 기운을 내뿜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 나한테 온 귀인마저도 떨어지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차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너무 귀한 사람들을 만나도 안목과 지혜, 덕을 갖추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바꿔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어린 친구들은 그런 습득이나 이런 부분이 빠르니까 금방금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직 어린 단계에 있으면 그만큼 흡수력이 빠르기도 하고 또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어쩌면 바르지 못한 세상, 어쩌면 조금은 부도덕하고 가지 않아야 될 방향들을 많이 제시를 해놨는데 어린 친구들이 좀 더 안전한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희망을 가진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서 아이들은 더 좋은 환경들, 더 좋은 나라들을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들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늘 사랑을 받고 사랑과 보호 속에서 내가 정말로 안전한 곳에서 자랐고 정말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소중한 존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 자각하고 그렇게 자존감 높은 아이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 따뜻하게 그렇게 주무세요. 오늘도 그렇게 하루가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굿나잇. 잘 자요.